오늘 하루 TV 앞에 앉아있던 수많은 것들이 공연장이 됐습니다. TV조선에서 2,000원의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타자 채널을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고 밥숟가락을 들던 부모님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스크린 속 거대한 파도 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귀를 간지르게 지나가고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는 짧은 호흡이 그대로 안방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대의 기억을 집으로 소환한 밤, 방송 직후 커뮤니티의 피드는 후기 캡처와 짧은 영상 그리고 같은 문장들로 채워졌습니다. 어제 공연장에 있는 줄 다시 울었다. 이 사람이 왜 우리 시대의 가수인지. 한편에 다 나왔다. 팬덤은 재생 버튼 하나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고 낯선 시청자도 두 곡만의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다큐는 노래의 힘을 보여주고 노래는 다큐의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흥미로운 뒷얘기도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내부에서 들려온 전언에 따르면 방송 당일 오전 2,000원에게 선배 배우 이서진이 개봉 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 일정이 겹쳐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이럴 땐 서둘러 보내야 하는데라는 너스레와 함께 영상통화로까지 확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귀가 번쩍 뜨인 포인트는 선물의 정체. 유명 화가의 고가 작품. 그것도 거실 풍수를 고려해 사이즈까지 직접 고른 캔버스라는 데모. 내부자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작품이 크고 무거워 5명이 달라붙어 조심조심 옮겼다는 후일담까지 붙었습니다. 정확한 가격과 작가명은 비공개지만 현장에 있던 스태프는 예술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힌트만 남겼죠. 2,000원은 미술엔 아직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막상 작품을 직접 마주한 순간에는 소리를 꽤 크게 질렀다고. 즉시 이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건 반칙이에요 라며 웃음 섞인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덧붙이면 이게 처음도 아니랍니다. 이전에도 이서진은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너무 뻔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선물들을 슬쩍 남겼다죠.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던 이들이라면 의아할 수 있는 장면. 하지만 알고 보면 더 단단해진 우정의 증거. 덧붙여 팬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 그림이 들어갔다면 1,000원 즉거실 규모. 장난 아닐 듯 물론 이 모든 디테일은 사적인 영역이기에 액소나 작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선물이 상징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화려한 액자보다 선물에 담긴 문장내가 서는 무대가 더 넓어졌으면 그 문장이 거실벽에 조용히 걸렸다는 사실이요. 다큐가 품은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100일, 전국을 돌며 쌓아 올린 힘으로 투어의 시간들을 촘촘히 엮었습니다. 압도적 스케일의 스타디움 컷을 전면에 내세우대 셔터가 내려간 백스테이지의 정적을 아끼지 않고 보여줍니다. 조명이 꺼진 뒤 의상실 앞 마이크를 내려놓은 손등의 힘줄. 무대 감독의 10초 전 신호와 동시에 달라지는 눈빛.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한 편의 기록이 됩니다.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합니다. 예전엔 거의 매주 지방을 돌았어요. 이번 공연으로 다시 돌아다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죠. 지역별로 목소리 결이 조금씩 다르고 함께 부르는 포인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설렜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의외로 즉답을 남깁니다. 여러분과 함께면 언제든 제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다큐의 엔딩 자막보다 어쩌면 더 정확한 다음 편 예고였습니다. 이번 방송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큰 화면, 큰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콘서트, 극장, TV로 이어지는 감상의 경로를 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에서 우리는 진동을 기억했고, 극장에서는 스케일을, TV에서는 표정과 호흡을 디테일하게 새겼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매체가 바뀌면 기억의 초점이 달라지는 법. 그래서 어떤 이는 상암의 파란 물결을 떠올리고 또 어떤 이는 클로즈업된 눈가의 미세한 떨림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이 닫힌 기억은 팬덤의 시간 사용법까지 바꿉니다.
콘서트 전엔 세트리스트 예스, 극장에선 음향의 최대치로 재경험, TV에선 가족에게 추천하고 보드로 즐기는 반복 감상. 하나의 무대가 여러 번 살아나는 방식, 바로 이것이 요즘식 확장형 콘서트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선물 이야기는 그 확장의 또 다른 버전 같습니다. 풍수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댓글에 등장했습니다. 이서진은 2,000원 집거실이 너무 넓어 에너지에 마무리가 부족하다며 빈 공간에 맞춰 작품을 고른 것으로 전해졌죠. 풍수의 과학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공간의 의미를 불어넣는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는 누구나 압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쉽게 식지 않도록 집이라는 무대의 조명을 다르게 켜주는 일, 팬들은 상상합니다. 크레인 대신 손수 옮겨진 대형 캔버스, 벽면 라인에 딱 맞게 스태프들이 레벨을 맞추고 마지막 나사 하나를 조심스레 돌리는 장면? 액자가 벽에 닿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느낌. 그걸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주인, 그리고 그 순간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은 선배. 이건 가격표가 아닌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빈칸을 발견하고 그 빈칸에 꼭 맞는 것을 손에 쥐어주는 태도.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지속 가능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큐가 끝나고 난 뒤 댓글의 색감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랑 같이 봤어요? 콘서트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네요. 아빠가 이 친구는 무대를 안 낭비하네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팬의 언어였던 말들이 오늘은 가족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장래의 벽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부모 세대는 트로트의 정서로, 자녀 세대는 팝의 카메라 문법으로 같은 장면을 본 겁니다. 이 결합은 기업 입장에선 가치 지표로 읽힙니다. 방송 편성의 의미가 단지 특별편 성적을 치는 데 있지 않고 장기 브랜드 자산으로 연결된다는 계산. 실제로 방송 직후 온라인 굿즈 스토어에 트래픽이 튀고 오래전 공연 한정판 포토북이 다시 회자되는 현상은 그 증거죠. 다큐 하나가 음악 공연 출판 전시를 한 줄로 깨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물고기 뮤직 직원들의 농담도 재밌습니다. 찬원씨 집거실. 액자 하나 더 들어갈 자리가 있나부터 계산했다고 들은 바로는 도착 전부터 작품의 크기와 무게, 설치 동선까지 팀이 미리 시뮬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모서리 보호대를 대고 바닥에 손상 방지 시트를 깔고 작품 표면에는 유불 차단 필름을 한 번 더 씌우는 방식으로요. 이런 디테일은 편집본에는 결코 나오지 않지만 팬들은 기어이 상상합니다. 혹시 그 벽면은 TV 뒤쪽인가? 핀 조명은 몇 칸인가? 낮과 밤의 컬러는 다르게 가나 중요한 건 이 상상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무대 밖 일상의 조각들까지 서사로 읽히는 사람 바로 이찬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선물의 정의를 착각합니다. 숫자가 커야 한다고. 그런데 이번 이슈가 보여준 건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가 그 사람의 호흡에 맞게 그 사람의 한가운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 그 결과가 비싼 그림일 수도, 소박한 소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중심이 사람일 때만 오래 남습니다. 이서진과 이찬원의 관계를 대변하는 말은 아마도 이거 될 겁니다. 사람이 먼저, 그래서 선물은 떠들썩한 기사거리이면서 동시에 아주 조용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일의 태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번 방송의 여운은 금세 다음 기대를 불렀습니다. 팬들은 벌써 묻고 있습니다. 다음 투어는 언제? 그 다음 다큐는 어디에서? 어쩌면 정답은 이미 엔딩 멘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면 언제든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이 말은 신보의 트랙리스트일 수도, 차기 투어의 시놉시스일 수도, 혹은 전시회 예고의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시작된 노래가 스크린으로, 다시 TV로,
그리고 다시 현실의 약속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중요한 건 접근 방식입니다.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고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것, 한 번 더 듣고 싶은 이유를 남겨두는 것. 이찬원은 그 방법을 압니다. 곡의 첫 소절을 천천히 꺼내고 브리지를 길게 호흡하며 앵콜을 요청받지 않아도 앵콜이 떠오르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기술. 그 기술의 다른 이름이 다큐이고 선물이고 한 문장짜리 엔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쪽에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의 세부, 숫자, 작가 이런 정보는 당사자와 소속사가 공개하기 전까지 미확인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이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맥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송이 건드린 것은 추억이었고 선물이 건드린 것은 일상입니다. 추억과 일상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의 음악은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이 그 첫 단추였고 거실벽의 한 작품이 그 다음 단추였을 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기록의 공동 저자입니다. 댓글로, 다시 보기로, 그리고 각자의 하루로 다큐의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함께면 설렌다는 한 문장. 오늘도 또 한 번 진실이었다는 것. 지금도 어딘가의 브로드 창에는 재생 버튼이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님과, 누군가는 친구와, 누군가는 혼자서 다시 그 버튼을 누르겠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상암의 함성이 다시 시작되고 거실의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벽에 걸린 액자는 또 한 번 의미를 바꿉니다. 음악은 소리를 넘어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업을 TV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다음 페이지는 이미 쓰이고 있다고. 그러니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장면, 다음 곡, 다음 약속.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 이 밤의 여운을 오래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내일의 환호를 부릅니다. 팬 여러분, 오늘도 소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